저널 미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기 자극을 통해서 상처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수분으로 구동되는 일렉트로닉스 프리 드레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2024년 8월 7일에 퍼블리시 되었으며 임팩트 팩터는 작년 기준으로 12.5입니다. 먼저 크로닉 상처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만성적인 상처는 미국에서 약 2%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 명 이상이 이런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제 상처 부위 절단이나 심각하면 사망의 위험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연간 280억 달러가 치료비로 소모되는 상황이며 이 상처의 원인으로는 피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신경병증 혹은 당뇨병 아니면 수술이 합병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처의 치료 방법으로는 폐쇄성 드레싱을 바르거나 아니면 하이드로젤 혹은 이제 피부 대체제나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성장 인자를 조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레싱이나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깊은 부위 상처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단점이 있었고 피부 대체제나 성장 인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00 이상으로 매우 비싼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좀 더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렉트로 테라피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대두되었는데요. 이제 상처 부위에 외부 자기장을 가해 주어서 그 열린 부분을 좀 닫히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렉트로 테라피가 약간 세포의 이동이나 증식 그리고 혈류의 증가를 촉진시켜서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인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방법의 경우에는 현재 벌키한 디바이스가 필요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좀 제한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배터리 기반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RF 파워 기반 시스템들도 개발이 되었지만 배터리 기반도 여전히 벌키한 단점이 있었고 상처에 닿는 부위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RF 파워 시스템의 경우에는 외부 안테나가 필요하고 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렉트로 테라피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물로 구동이 될 수 있는 이런 드레싱을 개발하였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드레싱은 매우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발가락 같은 아주 얇은 곡선 부위에도 잘 부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벼운 무게 한 290m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연하고 약간 효율 비용이 좀 저렴한 그런 드레싱입니다. 이 디바이스는 유연한 수분으로 구동되는 배터리와 그리고 카본 베이스드 자극 전극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상용화된 드레싱에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드레싱을 줄여서 웹팻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웹팻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안정적인 전기 자극을 가해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웹팻의 작동 원리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여기 아래쪽에 왼쪽 첫 번째 그림에 인렛 패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물방울이 체크 패드까지 이동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터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원형 전극과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링 전극 사이에 약 1.5V 정도의 전압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측 하단에 보시는 그림처럼 상처에 이제 방사형으로 이런 형태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방향은 상처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인성 전기장과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포의 이동이나 상처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 체크 패드는 어떤 원리로 색깔이 변하는 것인지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인렛 패드에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저 물방울이 셀룰로스 세퍼레이터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 패드 부분에는 붉은색 잉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잉크 부분까지 모두 적셔지게 되면 이제 붉은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붉은색으로 물든 체크 패드를 보고 배터리가 활성화되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전자장치 없이도 사용자 친화적인 작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팻에서 전극 부분은 이제 키리감이라고 하는 종이 자르기 기법을 적용한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 디자인 덕분에 전극도 굉장히 유연한 특징을 띌 수가 있고 이제 다방면으로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깊은 상처나 좀 불규칙하게 생긴 상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위의 그림은 이제 키리가미 전극을 변형시키면서 이제 응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요. 이제 각 부분에 가해지는 그 응력이 비슷한 수준임을 보아서 이제 특정 부분의 하중이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는 그래프는 그 전극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정기적인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빨간색 아우터 일렉트로드의 경우에는 한 100% 정도 변형되었을 때, 그리고 위쪽에 검정색 이너 일렉트로드의 경우에는 한 1500% 정도 변형되었을 때 둘 다 이제 임피던스 변화율이 한 13에서 14% 정도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으로 변형되었을 때 임피던스가 급상승하는 것은 이 전극이 카본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에서 뭔가 균열이나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자재로 변형 가능한 전극을 이렇게 다양한 크기, 깊이의 상처에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웹팻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제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런트 컬렉터의 경우에는 7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폴리이미드 필름에 카본 잉크를 스크린 프린팅하고 120도씨에서 20분간 베이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CO2 레이저로 패터닝을 하였습니다. 에노드 부분은 에노드 부분이 커런트 컬렉터 부분에다가 카본 잉크를 얇게 도포하고 그 후에 10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마그네슘 링을 부착한 후 120도씨에서 10분간 베이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소드 부분의 경우에는 AgCl 잉크를 스크린 프린팅하고 80도씨와 120도씨에서 각각 20분간 베이킹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레이어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방수 테이프로 패키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극 정거의 경우에는 폴리이미드 필름에 레이저 프린팅을 통해 제작이 되었으며 이 양쪽 부분에 카본 잉크를 코팅한 후 120도씨에서 10분간 베이킹을 했다고 합니다. 절연은 에폭시를 이용해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극과 배터리 부분을 이제 상용화된 테가덤이라는 드레싱에 통합을 하였는데요. 크기가 한 4.5 by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테가덤 드레싱에 두 개의 구멍을 뚫고 접착제가 없는 부분에는 배터리를 부착하고 접착제가 있는 부분에는 이제 전극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연결은 카본 잉크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한 웹펫의 무게가 한 290mg 정도로 원래 기본 테가덤 드레싱보다 한 20% 정도 무거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디바이스의 정기적인 특성을 평가한 것인데요. 이 소자가 물로 구동되는 원리인데 물이 용량을 다르게 해가면서 약간 최적화된 용량을 찾았습니다. 제곱센티미터당 20 마이크로리터의 물을 넣었을 때 가장 캐패시티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보다 더 많이 넣었을 때 하락하는 이유는 마그네슘 전극에서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능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웹펫의 경우에는 그냥 DI 워터뿐만이 아니라 PBS 그리고 상처에서 발생하는 어떤 침출물 같은 경우에도 넣었을 때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가운데 그림처럼 세팅을 해놓고 상처 회복 과정에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한 그래프인데요. 이제 저희가 쓰는 것처럼 팜센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상처가 회복될수록 임피던스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여기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임피던스에 따른 자극의 수명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 상처의 임피던스가 1kΩ일 때보다 100kΩ일 때 좀 더 자극이 오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가 회복될수록 자극의 수명이 더 짧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 성능은 전기장이 한 100mV/ml 정도는 되어야 이제 상처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 수준을 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값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웹펫이 구동될 때 전기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유한 요소 분석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 회복을 위해서는 한 100mV/ml 이상인 전기장을 가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는 한 피크가 530mV/ml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딱 100mV/ml 이상으로 상처 회복을 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의 세 가지 그래프는 이제 전압의 세기 그리고 상처의 모양이나 크기를 달리해가며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 이렇게 조건을 달리했을 때에도 이제 충분히 이 웹펫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웹펫이
상처 치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뇨병이 있는 마우스에게 인위적으로 동일한 크기 상처를 내고 웹팻을 붙인 후에 이렇게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9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마우스이며, 여기서 쉔은 웹팻을 붙였으나 자극을 가해주지 않은 마우스입니다. 여기 스티뮬레이션 9는 이제 웹팻을 붙이고 자극까지 가해준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데이별로 이렇게 보았을 때에도 여기서 11일차일 때 이제 컨트롤 9는 상처 회복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쉔 9는 이제 한 12.5% 정도 상처가 닫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뮬레이션을 가해준 마우스의 경우에는 한 75%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들은 이 웹팻을 부착하였을 때 마우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가를 보기 위해서 측정한 그래프인데요. 이 디바이스가 한 290mg 정도로 매우 가볍기 때문에 이 동물이 움직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웹팻은 매우 가볍고 유연하며 수분으로 구동이 되는 일렉트로닉스 프리 드레싱인데요. 약간 벌키한 디바이스 없이도 약간 몇 시간에 걸친 전기 자극을 가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마우스 모델에서 상처 치유를 가속해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싱은 하나당 한 $1 정도로 매우 저렴하며 임상 적용에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퓨처 워크로는 사람과 비슷한 어떤 대동물 모델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티뮬레이션의 인텐시티나 듀레이션을 좀 최적화해 가면서 개인의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